돋보기 프레지던트.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돋보기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더 멋있습니다. 폼이 나죠. 아니, 누가 주신 건지 돋보기가 있어서 잘 써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콤마 기본소득을 위한 변명. 변명. 해명 변명. 변명이죠, 변명. 변명? 예. 변명은 원래 약간 부정적 의미인데 해명 변명. 뭐 해명과 변명의 중간쯤. 뭐 중간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로 통일합시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각종 토론에서 기본소득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하면 사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대중적 이미지가 그렇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예. KFC 하면 치킨으로 대표되나요? 아니, 명석한 두뇌로 대표가 되죠. 그럼 저는 뭐로 대표되나요? 틀리는 예언. 이렇게. 그런데 우리 KFC도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기본소득 전문가라면서요? 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기본소득 강의만 한 300회 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한번. 299회입니다. 오,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300회를 채우는 걸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TV 토론에서 주로 박용진 후보가 공격을 많이 하던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 공약이 후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처음에 기본소득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이걸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 논의가 있을 때는 마치 한 달에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작을 월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가족당 1년에 20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제안인 거죠. 제가 주장한다고 정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인당 4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은 대략 25조 정도. 연간 대략.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이게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증세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꺼내지 않는 한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4만 원으로 내려간 것도 그거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왜? 벼랑간에 25조를 쥐어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TV 토론에서 그럼 그 25조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된다. 자기가 한번 해봤다.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잘못 썼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공격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4대강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때 20조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20조 썼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복지가 줄었네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25조를 벼랑간에 만든다?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경쟁 후보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옛날에 이제 국토 그러니까 땅 종부세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땅에 세금을 붙여서 그걸로 공약을 하든지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이 약간 군색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군색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 국면에서 증세를 말한다는 게 후보로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정도 된다면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사이다 화법으로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선거의 승패를 고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당내 경선이지만 사실은 상대당과 또 싸워야 되는데 증세를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완전 이재명 빠라고 불러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저더러 대통령 나가라 그런데 누가 증세를 말하겠어요. 근데 담론으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는 필요한 일인가는 건 동의하지만 일반 국민 대중에게 당신 나 찍으면 내가 이거 할 건데 돈 더 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대중선거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 사실 오늘날의 이재명 후보를 탄생하게 한 그러니까 절대적 공신이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신뢰 또는 지지 이거를 탑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오늘 저도 이제 텔레그램
쓰신 거 봤는데 네네. 그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그거죠 뭐. 기단이라고 하는 맨 바닥에는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 말 잘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맨 밑바닥. 예, 맨 밑바닥에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층에는 뭐가 있냐? 잘하네, 성과가 있네 이게 있고, 3층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변호사가 된 이런 것이 3층에 있고, 그 위에 이제 기본소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맨 꼭대기에. 네. 그러면 이 지지도를 흔들려면 기단을 흔들어야 되는데 맨 꼭대기만 흔드니까 이게 안 움직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흔들어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흔들지 않는다. 네, 그럼요.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네. 그 토론회 때마다 네. 지금 1대8? 예, 1대7. 1대7. 네. 맞습니다. 1대7. 예. 1대7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보수 야권의 대부분의 주자들도 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국민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때문에 이 지사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코어 지지층한테 가서 너 이재명이 기본소득 취소하면 너 지지 안 할래? 그러면 아마 단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국민 대중들의 정서에서 이재명이 괜찮다고 느끼는 건 기본소득 하면 내가 4만 원을 받아서 한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국민 대중들에게 정치가 답답하고 이럴 때 시원하게 뭔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로 이재명의 본질적 지지도를 건드리긴 어려울 거다. 저도 이제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층, 네. 그리고 그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소득을 이제 받더라도 나중에 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중도 확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도 20대와 여성에서 되게 약점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이제 본선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본선은 수도 저는 있다. 본선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단 지지자들이 저렇게 뚫뚫 뭉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가 지지도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TV 토론에서 공격받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공약은 아니다, 또 공약이라고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기도 했고, 또 공약이 아니란 발언이 조금 대중 정서하고 안 맞은 거죠.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호 공약은 성장이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정확히 성장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재원을 만들려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공정이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공정을 없앰으로써 성장 동력을 키워서 그 성장된 걸 가지고 기본소득에 쓰겠다.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성장론을 제 1호 정책 공약은 이제 아직은 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자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 하면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또 그것이 이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뒷걸음질 치는 같은 행태를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이다답지 않은. 그렇죠. 부자 몸조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입장을 재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당장 딱 그럴 거예요. 재원이 뭐냐 이 질문에 쉽게 응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저께인가요? 토론회 때 그 매기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1년에 25조씩 허투루 쓴다는 얘기냐? 말 못하잖아요. 왜?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예산을 잘못 쓴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 아닌가요? 저도 2차 TV 토론을 쭉 봤는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한 10초 정도 딱 침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는 건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이게 명언 본인이 한 말 중에 제일 유행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도둑놈은 현 정부 관계자들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온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 시스템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뭐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권에 올라와 있죠.
저 아프리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네. 과연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요? 그걸 좀 저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장기적인 거라고 봐요, 기본소득은. 왜냐하면 노동이 없는 미래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판교에 그 무인 버스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버스. 그거 앞으로 10년 안에 거의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버스가 그 구역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게 도입되면 노선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몇 년 후쯤 아니면 얼마 정도 이걸 좀 밝혀주시죠. 저도 왜 그러세요, 그거를. 제가 예상키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못지않은 전문가시니까. 아니 기본소득이라는 건 결국 누구도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 주체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넌 놀아, 대신 소비는 해.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수밖에 없다 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네네. 임기 안에 기본소득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4만 원? 네. 좋은 건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가능하다. 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그러면 봐요. 아까 다시 이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네. 건데 재원은 어디서?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줄 때 월 2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는 물론 전체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때 들어갔던 돈들도 다 그렇게 조정해서 한 거니까 25조까지는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이 가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증세를 하거나 특수 목적세를 내거나 이런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 노동 정책은 좀 경직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든지,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오늘 뭐 여러 조간에도 나왔었는데 정년 연장 대신에 고용 연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동 경직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게 특징이에요.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제일 반대했던 게 80만 개 공공일자리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도저히 이해 못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 경직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청년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 빈곤이거든요. 네. 사실 젠더 갈등도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반면에 이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노동 경직성이 같이 가면 사실 제가 보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려면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는 형태로 유연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고용 유연화를 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데 기본소득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민 고용보험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복지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 경직성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연봉과 고용 유연성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많으면 고용 유연성도 더 높아져야 된다. 예컨대 뭐 아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1억 이상 연봉 받는 사람들은 해고가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연봉도 많고 계속해서 노동적으로 보호받으면 저 아래 사람들은 연봉 2,500 받으면서 말만 하면 잘리는데 이런 불공평한 사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 후보가 거의 유력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명쾌한 그런 입장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제 그 방송을 정리하는 걸로 하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면 이 기본소득의 주장이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그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올라오든 뭐 누가 올라오든 그걸 한번 전망해보고 정리하시죠. 어쨌든 여태까지 과정을 보셔 아시지만 그 기본소득이란 마당에 멍석에 들어오면요, 그건 프레임이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누가? 보수 후보가? 그럼요. 그걸 왜 들어가겠어? 자기 프레임으로 불러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토론회를 보면 계속 기본소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자기 마당을 안 만들고 저기 남의 마당 가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긴 그 작년 8월인가? 예. 그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서 예. 그때 사실 그 민주당만 좀 좋아졌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시고 우리 또 멋있는 돋보기. 아니 뭐 저 마지막 방송이라기보다는 저거죠. 저는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지금까지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4번이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이게 국민적 관심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 예비 경선 끝나면 또 바로 본 경선인데 오늘 확진자가 1,2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방역하고 하면 어떠냐라고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게 참 걱정이에요. 이게 또 만약에 내일이라도 1,500이 나가고 막 잃어버리면 이거 참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코로나 우리 저 경각심 좀 더 가집시다. 왜냐하면 약간 풀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확실히 사회가 이렇게 풀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코로나도 잘 맞고 민주당 예비 경선도 이번 주말까지 잘 끝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전달드리면서 돋보기 프레지던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